오늘은 한자편 파트 3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자편 파트 3에서는 손마디촌이 포함되어 있는 40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파트 3의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손마디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개별 한자에 대해서도 4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파트 3의 첫 번째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오늘 영상 봐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의 한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 먼저 손마디촌이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오늘의 한자들을 유심히 쳐다보니까 이 첫 번째 한자가 두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한자는 나머지 한자들에서도 모두 쓰이고 있네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손마디촌에 사람인이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사람인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사람을 떠올리시면 한자암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주시고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한창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 오렌지색 옷 입은 선수 보이시죠? 지금 이 사람이 위험하게 태클 반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이 휘슬을 불면서 손으로 옐로 카드를 주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심판은 반칙한 사람에게 손으로 옐로 카드를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주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줄부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つける、つける、 또는 つく、つく、 라고 있고, 한편 음으로는 ふ、ふ、 또는 ぷ、ぷ、 라고도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고이부터 소개해 볼게요. 甲府、給付、寄付、添付、 교부, 급부, 기부, 첨부라는 어휘가 되는데, 이와 같이 첨부는 부로 발음된다는 점을 먼저 메모해 주세요. 그럼 다음은 훈덕어휘로 가볼게요. 受付、日付、 접수, 일시라는 어휘가 되는데, 츠케르에서 파생된 훈덕어휘라는 점을 메모해 주시고, 또한 히즈케는 타금이 와서 즈케로 발음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문단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付き合っている人はいますか? 사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부는 맞히는 것을 하고, 그럼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줄부에 집엄이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집엄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와 같은 집 모양을 연상하시면 한자암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아파트 건설업자가 보이는데, 실은 정부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증을 교부해 주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 지역에 새롭게 마을이 생길 예정이래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집을 짓도록 허가를 해주면 새롭게 무엇이 생기나요? 정답은 마을이 생기죠. 따라서 이 한자는 마을부라는 한자가 되고, 또한 이와 같이 정부는 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한자를 정부부라고도 이해를 하면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한자암기에서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시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ふ、ふ、 라고 발음해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政府、
정부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都道府県 도도부현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도도부현은 47개로 구성된 일본의 행정구역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어휘 속에 핑크색인 도는 도쿄를 나타내고 연두색인 도는 홋카이도를 그리고 파란색의 부는 교토와 오사카를 그리고 회색의 현은 이 지도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나머지 43개의 행정구역을 의미하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을부, 정부부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마을부, 정부부에 고기육이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고기육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와 같이 육질이 가득한 고기를 연상해 보시면 한참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나라 정부의 정치가하고 사업가가 보이는데 마치 썩은 고기가 부패를 하듯이 허구한 날 부정부패를 반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부패를 반복하는 정부는 마치 부패한 고기와 같이 어떤가요? 정답은 썩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썩을 부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腐る腐る 음으로는 ふふ 라고 읽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독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腐敗腐食豆腐 부패, 부식, 두부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예문 소개해 볼게요. 肉は腐ると臭くなる 고기는 썩으면 냄새가 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썩을 부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마을부, 정부부에 육달월이 더해져 있어요. 달월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반드시 계실 텐데 사실 이 한자는 단독으로 쓰이면 고기육 혹은 육체육이라는 한자가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 육달월은 사람의 육체, 즉 몸이나 신체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게 되니까 이 점을 꼭 메모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삼권 분립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보이시죠? 한편 왼쪽은 우리의 신체 기관인데요. 이 신체 기관은 오장육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듯이 우리의 신체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다스리니까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오장육부죠. 따라서 이 한자는 육부부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후, 후 또는 뿌, 뿌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예문을 먼저 소개해 볼게요. 맨세츠데 오치다 이유가 훈이 오치나이.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훈이 오치나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는 관용구가 되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어휘니까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또 다른 어휘를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볼게요. 고조로프, 오장육부라는 어휘가 되는데 이와 같이 오장육부는 발음이 뿌로 발음된다는 점도 함께 메모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육부부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마을부, 정부부에 사람인이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사실은 정부에게 신고해야 할 세금을 거짓 보고한 사실이 발각된 바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사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게 세금을 거짓 보고한 사람들이 지금 기자회견에서 허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답은 90도로 구부리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구부릴 부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후라고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훅강, 부감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훅한즈, 부감도, 우리말로는 조감도라는 표현을 더 잘 사용하는데, 이와 같이 위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면이나 모형 등을 떠올리시면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3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로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과 파트 2의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じゃ、またね。